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 또 증시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블랙아웃 기간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어제도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하락시켰습니다. 연준이 최종금리를 내년에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말을 한 건데요. 일단 지난주 파월이 브루킹스 강연에서 말한 비둘기적 발언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와중에 분명 시장에 안 좋은 발언이 있었고 이것이 연준의 본심이고 시장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좀 최대한 부드럽게 몰고 가려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풍기긴 했었죠. 아무튼 그때 파월이 평소와 다르게 웃기도 하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보내니까 역대급 폭등이 이뤄졌던 건데요. 근데 파월이 이제 와서 다시 주변인들에게 난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준이 인플레를 못 잡으면 그게 더 큰 실수다라고 말한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6월 시장을 대폭락시켰던 잭슨홀 미팅 때 나왔던 말들을 다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를 좀 해치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간 보면서 어설프게 나가서 인플레를 계속 못 잡느니 차라리 확실한 과잉 대응이 낫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뭐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든 시장을 다시 눌러놓을 필요가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이렇게 지나고 나서야 시장은 다시 냉정함과 이성을 찾게 되지만요. 당시 시장이 너무 과하게 희망회로를 돌렸던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저렇게 말도 못하게 폭등했던 당시에 이건 도저히 좀 아닌 것 같아서 멤버십 전용 영상을 바로 올리면서 멤버십 분들에겐 제 의견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 이미 일주일 정도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체 공개 영상에서 언급을 해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당시 제가 했던 말의 핵심을 전달해 드리자면요. 아무리 봐도 이건 파월이 본인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강연 자리였기 때문에 오버한 것 같다. 반드시 미리 짜여진 대본대로만 말하고 움직여야만 하는 FOMC와는 달리 강연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파월도 평소답지 않게 웃는 모습도 보이고 마음을 좀 놓으면서 자화자찬을 막 한 것 같은데 결국 본질은 최종 금리 인상 상단이 오를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과 고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나 다를까 파월의 그 발언 다음 날부터 아차 싶었는지 연준 인사들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을 때리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심지어 이제는 닉 티미라우스를 통해서도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쐐기를 박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결국 임금 상승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서도 이게 증명이 됐죠. 올라도 한참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후로도 임금이 잡혀야 인플레가 잡힐 수 있다고 연준도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어제 새롭게 미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1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6.5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53.7을 훨씬 더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전월 수치였던 54.4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지수가 역시나 전혀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봐서 심각하게 걱정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걸 본 연준이 앞으로도 얼마나 시장을 더 세게 때려댈지 약간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안이 또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각 주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요. 미국은 공무원들 월급이나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 비율만큼 올려줘야 한다는 법안이 존재하는 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공무원들 입장이나 최저시급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법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가뜩이나 인플레가 이렇게 심한데 그 중에서도 임금 상승률 때문에 계속 연준도 그거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내년에 최저시급과 공무원 월급이 오르면 임금 상승률 잡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또 오를 테니까요. 이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려보자면요. 물가 자체는 둔화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유럽이 한파를 맞고 러시아에 대한 유가 상한제가 시작된 가운데서도 유가는 내림세를 보인 부분이라던가 저소득층들이 주로 애용하는 월마트에 고소득층들의 비중이 늘기 시작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지금 임금 인플레는 잡히지 않는다곤 하지만 CPI를 구성하고 있는 게 임금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부분들에서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전체 CPI 지수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약간이라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은 희망대로 갔되 현재로선 불안 요소 또한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감히 추매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현금 비중 유지한 채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희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개똥이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신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을 결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멤버십 영상을 제가 올려도 알람 설정을 해놓지 않은 분들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멤버십 전용 영상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에는 제가 굳이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경제 상식들과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담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경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각자의 개인들마다의 인사이트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영상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